미래서울계 50플러스 시작합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실 강상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미래설계라 하면 저희가 이제 은퇴설계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. 네. 은퇴설계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죠. 그 이유가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실제로 예상하는 은퇴 설계와 실제적으로 은퇴 생활에 들어갔을 때 그 간극이 좀 큰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, 이 예상 은퇴, 실제적으로 자신이 예상했던 그 은퇴 생활과 실제 은퇴 들어갔을 때 그 간극이 좀 큰 경우가 많죠. 예, 주변에 이제 은퇴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난 이 정도면 은퇴 준비 뭐 괜찮아, 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충분한 은퇴 계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예상과 실제 괴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몇 가지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잘못된 은퇴 계획인데 네. 몇 가지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. 긴장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여전히 저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예. 다 하고 계신 거죠? 어느 정도 예, 끄덕끄덕 뭐, 하시는 거 보니까. 조금. 예,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그건 뭐 개인차라서. 네. 여태 퇴직연금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어, 그것도 조금 또 그러셨죠. 조용히 있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은퇴한 뒤에 넉넉한 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. 예, 기대는 좀 상상이니까. 예, 그렇죠. 그러고 예, 싶죠. 예.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노후보험, 그러니까 간병보험 같은 거 안 들고 계신 분도 많고요. 또 이제 또 아직도 위험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분들, 그러니까 내가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5가지 질문하면 뭐 2-3가지 다 걸립니다. 맞습니다. 네. 예. 예. 뭐 실제 사례를 통계를 보면요. 네.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 그 소비자 온라인 재무정보 사이트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들 중에서 저금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돼요. 한 거의 20% 정도가 한 푼도 저금을 안 하는 거예요. 네. 아까 첫 번째 질문, 저금을 아직도 안 해요. 네, 나이가 이렇게 들더라도 저금을 안 하는 거죠. 그리고 월급의 한 5% 정도만 저금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30% 사람입니다. 네. 그러면 두 집단을 합치면 거의 절반이 그쵸. 월급의 5% 이하. 이하만 저금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금을 안 하는 거고요.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돈이 많은, 그러니까 연봉이 한 1억 넘는 사람들도 10%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을 안 해요. 네. 네. 그러면서도 자신은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다 대답을 하고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죠.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하면서 몇 가지 해당되시나요? 네. 아니 지금 손으로 4가지 접으신 것 같아요.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자식들 대학 가죠. 그렇죠. 대학 가면 요즘엔 또 결혼까지 조금 보태줘야 되죠. 그렇죠. 거기다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간병비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도 자신에게 남는 그 돈이 없으니까 이걸 준비를 저축을 해도 하려고 이렇게 해도 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계속 나가야 되는 그 부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예, 맞습니다. 이렇게 괴리 나는 게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. 아까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린 것 중에서 여전히 저축을 안 한다는 네. 얘기 있잖아요. 그럼 내가 충분한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월급에서 얼마의 저금을 해야 되는지 네.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. 그게 잘 답이 예. 안 나와요. 예. 이제 그 세계 최대 투자 운영 회사인 뱅가드라는 회사가 네.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권고한 사항은 월급의 10% 정도 저금하면 된다. 이제 은퇴를 위해서. 그러면 200만 원 버는 분들은 한 20만 원 20만 정도 원? 은퇴를 위해서. 그렇죠. 근데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겠네요. 그렇죠. 대학 졸업하고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직장을 잡는 20대 후반 정도면 월급의 한 10% 정도 꾸준히 저금을 하면 이제 55세 아니면 60세 그 사이에 은퇴했을 때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일찍 시작하면. 그렇죠. 네. 네. 근데
하다 보니까 저금을 안 했어요. 근데 네. 어느새 40세가 됐어. 네. 그러면 이제 급하다. 근데 은퇴 자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축을 해야 되겠다. 뒤늦게 시작한 분들은 20%에서 25% 사이 정도의 4분의 1까지. 예. 네. 저금을 해야 되고 막상 50대 들어가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. 50 막 들어가서 이제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면서 막 서둘러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 월급의 절반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자기 월급의 절반을 안 쓰고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이 없죠. 네. 갈수록 저축하기가 힘들어지는 나이인데 그러니까요. 그게 절반을 그거를 어느 조사를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던데요. 20, 30대보다 40, 50대가 수입이 뭐 통계적으로는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진다라는 네. 그런 것도 이 시간 같이 맞는 얘기죠. 예,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돈에 네. 대한 걱정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연봉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는 거니까 지출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 다른 데 없죠. 자식 그러니까요. 학자금, 예. 네. 대학 들어가면 대학 학비 내야 되고 또 부모님 간병비도 있어야 되고 봉양도 해야 예. 되고 이게 그러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러니까 5060 아니면 40대부터까지 포함해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. 근데 그래도 조금 모아두신 분들은요. 지금 모아둔 은퇴 자금 그리고 앞으로 써야 될 그 예상 은퇴 자금이 요게 또 달라서 문제가 될 것 네. 같아요. 실제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또 많을 것 같고 이럴 때 또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네, 자기가 희망하는 은퇴 자금이 있죠. 네네네. 한 55세, 60세 사이에 은퇴했을 때 이 정도 자금이 있으면 넉넉하겠다. 이제 미국의 예인데 내가 은퇴했을 때의 연봉 수준의 한 8배 정도가 있어야 은퇴 후에 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8배라는 거는 내가 은퇴 후에 한 25년 정도 네. 산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. 네. 꼭 미국이라고 해서 높은 숫자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도, 예, 그렇죠. 우리나라도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은퇴를 하셨으면 앞으로 20년, 30년 사실 거면 8배 정도의 소득을 갖고 은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도 강상규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기분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답은 좀 주신 것 같아요. 네, 저희 저번에 퇴직연금 할 때도 그러니까요. 예, 늘 기분은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요. 정말. 아까 얘기해준 8배라는 부분은 물론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만은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. 부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가진 것을 필요한 것으로 나눈 수치인데, 그러니까 가진 게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게 좋겠죠. 네. 네.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1보다 커야 좋은 건데, 네. 예를 들면 내가 가진 게 이제 100만 원인데 매달 필요한 게 50만 원이다. 그러면 이제 부자 지수는 2가 됩니다. 그러니까 매달 2배.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이고 매달 나가야 될 돈은 50이다. 그럼 2가 되는 그렇죠. 거죠. 예. 근데 이제 근데 반대로 내가 매달 버는 거는 1,000만 원이에요. 네.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벌어요. 근데 필요한 건 2,000만 원이다. 그러면 부자 지수는 0.5밖에 안 되는 거죠. 네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은퇴 설계할 때 부자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당시, 그러니까 은퇴할 때 내가 얼만큼만 갖고 있으면 넉넉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은퇴 지수가 얘기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은퇴 후에 얼만큼 쓸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. 왜냐하면 은퇴자들은 수입이 없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 지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쓰는 금액은 거의 일정한데 갖고 있는 건 점점 줄어들 테니까 네. 부자 지수가 점점 이게 떨어지는 거죠. 은퇴 후에 25년을 살 준비를 은퇴 전에 다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? 예. 결국은. 네. 근데 은퇴를 안 하면은 괜찮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제2의 인생 50 플러스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? 이제 앞으로
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. 네, 그러려면 네. 우리 이호연 선생님 열심히 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. 건강 관리. 네. 물론이죠. 네. 건강하면 뭘 못하겠느냐. 예. 그러니까 과거에 묻혀 살지 말고 네. 왜 운전을 하는데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느냐 이거예요. 내가 왕년에 뭐를 했는데 그거 따지지 말고 운전은 앞을 보면서 가라. 아, 뒤는 참고만 해라.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에요. 그러니까 돈 중심의 은퇴 설계가 거의 이제 만연돼 있는데 사실은 돈 중심의 은퇴 설계가 그렇게 썩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 중요하고요. 네. 예, 그래서 저희가 그 은퇴 설계할 때 돈이란 개념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경향인데 좀 탈피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내가 버는 게 1,000이지만 2,000이 나간다는 얘기가 딴 게 아니라 수술비나 병원비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.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부자 지수가 0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. 거죠. 그래서 어. 그 은퇴 그 설계할 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8배 뭐 네. 얘기하고 뭐 얼마 희망 은퇴 자금 얼마 얘기했는데 거기는 비상 자금이 빠져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자금을 계산한 은퇴 자금이고 비상 자금이 또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아플 때거나 사고 났을 때 네. 그거는 생활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활비는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은퇴 자금 플러스 비상 자금. 도대체 얼마를 저축을 저야 좀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좀 신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문화 생활도 하고 물론 그 재정적인 게 뒷받침된 후의 일이겠지만 그 안에서 얻는 이런 자존감 같은 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 자존감 부분이 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또 함께 있으면 또 좋지 않습니까? 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. 이제 좀 힘들죠. 예. 왜냐하면은 돈이 있으면 자신 있게 만나는데 그렇죠. 지갑이 비면 친구를 못 만나요. 만나요. 네. 핑계를 대요 실은. 어. 남자 지갑에 돈이 없으면은 장모님이 여럿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. 무슨 말씀입니까? 술 한잔하러 가세. 근데 네. 돈이 없으니까 예. 핑계를 대죠. 장모님이 아프셔요. 핑계를 대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술 한잔하러 가세요 했더니 이제 아프셔야겠으니까 못 가니까 네.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핑계를 대요. 그 멀쩡한 다음 연도에 장모님들. 그 다음 연도에도 술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장모님이 아프셔. 아니 작년에도 장모님이 아프셨는데 돌아가셨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장모님 여럿이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로도 꼭 생각하시고 은퇴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예. 맞습니다. 일찍 준비하셔야 되잖아요. 저는 내일부터 하려고요. 우리 김효석 MC는 만약에 그렇게 많다면 어떻게 쓰실 저는 조금 건지. 계획을 세워놨어요. 얼마 전에 게스트하우스를 좀 이렇게 제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녁 때 이렇게 고기 싸게 구워주면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네. 외국 분들하고도 좀 대화도 나누고 내가 나가기 힘드니까 오라 좋네요. 그래갖고 그렇게 한번 제 은퇴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제-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고기도 좀 많이 구워 보셔야겠어요. 네, 행복한 상상을 했고요. 우리가 좀 은퇴 설계 그러면 좀 어둡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좀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시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네.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말씀 주신 강상규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